저희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예솔입니다. 네, 오늘 6월 1일입니다.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1일인데요. 이제 6월의 시작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또 기대감이 커지셨을 것 같습니다. 5월 지난 한 달이 정말 힘들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정말 조정 장세가 이어졌던 만큼 걱정과 고민도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6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는 만큼 6월에 집중해야 할 섹터와 종목까지 이 시간에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과의 소통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고민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는 02786-1022-102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닿는 한 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종목을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2부를 꽉 채워주시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MTNW 김도형 위원 그리고 김민재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훤칠한 두 분이 오셔서 좀 방송국의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맞죠? 다들 대답이 없는데 오늘 6월 1일입니다. 6월이라서 그래도 5월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위원님 6월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먼저 김도영 위원님. 네, 6월 달은 이제 세리메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끝났고 이제 PCE에 대한 발표도 마무리가 됐죠. 전 월비해서 0.3% 정도에 대한 성장 그리고 전년 비해서는 2.7% 어떻게 보면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그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단기적으로 조정에 대한 폭을 보여줬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장중에 3% 정도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거의 1% 아래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좀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전일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에 대한 전환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매도 포지션에서 매수 포지션으로에 대한 지금 포지션 변경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6월 달 어떻게 보면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는 성장에 대한 포인트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2분기 마지막 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부터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2024년 AI로 시작해서 AI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전히 AI 산업 안에서 비중 30%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P, 휴렛패커드가 AI PC에 대한 시대 돌입을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큰 폭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칩도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들이 좀 변화에 대한 모습과 발전 방향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AI를 구성하는 그게 데이터 센터든 아니면 오픈 AI의 소스를 만드는 그런 그 알고리즘이든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의 리그가 나타나고 있었던 구간에서 이제 PC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이 디바이스 온
온디바이스 AI로에 대한 전환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포인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그들만의 리그에서 쓰여지는 것은 뭐 후공정이다, 뭐 TC 본더다, HBM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은 그거보다는 좀 아랫단이겠죠. 한마디로 레거시 제품들에 대한 반도체 수요에 대한 확대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PC 시장은 2000년도, 1997년도에 굉장히 큰 폭에 대한 성장을 보여준 이후에 10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타이밍에서 어떻게 그 글로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지금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있는 그런 구간, PC에 대한 교체 수요가 나타나면서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수요 회복 플러스 ASP라고 하는 평균 단가, 판매 단가에 대한 인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안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의 웨이퍼 생산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웨이퍼 생산은 HBM에게 굉장히 크게 몰두를 하면서 웨이퍼가 조금 좀 넉넉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레거시 제품들 쪽으로에 대한 판매 확대 그리고 점유율 확대가 보여주면서 2분기 실적적인 측면을 상당히 강하게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번 달 벌써 이제 6월 1일인데 이번 달 10일에 애플의 WWDC에 대한 것도 있죠. 이 발표를 통해서 본격적인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시장 확대, 이제 AI에서 AI 하드웨어, 이 하드웨어를 통해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증, 그게 전력 쇼티지로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는 에너지 시장 쪽으로에 대한 전환까지 더욱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심주 한 2개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한미 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일 장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화 정밀기가에서 SK하이닉스의 그 TC본도 납품이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한미 반도체에 대한 독점 체제가 깨졌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본다면 선의의 경쟁은 오히려 더욱더 강력한 기술력에 대한 개발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리고 한미 반도체가 TC본도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 다음 기술력적인 측면을 약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TC본도와 어드밴스 패키징을 함께 진행하는 그런 기술력적인 측면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국내 아니 글로벌적으로 탑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작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AS를 드리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횡보 이후의 레벨업 그리고 횡보 이후의 레벨업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거의 한 2달간에 대한 횡보 이후에 6월달 특히 2분기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 상향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LS라고 하는 이 지주사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 IPO를 진행 예정 중에 있는 4개의 계열사 그리고 영국의 광케이블, 데이터 케이블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 여부 여기까지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만 원 돌파한 이후에 대한 흐름 이제 돌파한 이후에 어디까지 갈 것인가 여기에 주목도를 더 많이 높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반도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화장품 섹터도 여러 번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죠. 요 근래 시장, 특히 국내 시장에서 가장 강한 그 테마와 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화장품 섹터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컬처라고 하는 K팝이라든지 아니면 K푸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글로벌 저변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 안에서 K팝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 니즈가 굉장히 수요를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SNS 사실 저는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아서 좀 사용 방법도 잘 모르는데 그것을 보고 화장법이라든지 제품 구매들을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안에서 가장
큰 수혜와 가장 강력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실리콘2라고 하는 기업이죠.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데 중저가 브랜드인 그 조선미녀, 조선마녀라고 할 뻔했는데 조선미녀를 포함한 이런 제품들의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안에서 SNS를 통해서 화장법이라든지 화장품에 대한 그 마케팅 이것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대한 판매, 이전에는 화장품 섹터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컸는데 글로벌, 특히 미국과 일본 시장에 대한 개화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 이 화장품 산업에 대한 발달이 이 EPS에 대한 증가로 연결고리를 보여주면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성장에 대한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K-팝이 SNS를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그게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만들어낸 BTS가 만들어낸 문화이다라고 한다면 이 SNS가 에스테틱과 화장품 시장에 대한 약간 컨셉을 바꿔주고 있는 문화를 바꿔주고 있는 그런 상황, 그를 통해서 이제는 의류 산업까지 연결고리를 체인 액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은 딱 하나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리콘2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대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대 주주 관계인의 장내 매도 이슈가 나오면서 어저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소폭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사실 뭐 물량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한 1% 정도 나왔는데 이제 그 부인이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기업의 성장 모멘텀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리콘2의 흐름에 따라서 화장품 섹터의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상당히 기대감을 갖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 섹터는 신재생에너지. 요 근래 들어서 다시 한번 불은 뿜고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인데 섹터 중 하나인데 전력 쇼티지가 조금 가속화되어 있었던 그 구간에서 새롭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재생에너지. 그 안에서 태양광과 수소 이 두 개의 테마가 상당히 강력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생산 설비가 지금 오케이가 돼서 바로 이제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해도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에 대한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구간에서 어떤 전력 그리드적인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느냐 여기에 주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계속 강조드렸던 태양광에서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니즈와 강력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 4월달과 5월달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럭키세븐에서 추천을 드렸던 이 종목이 한 80% 정도에 대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태양광, 대장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상황이다. 이번 눌림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 안에서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대장에 대한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 잠깐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매도에 대한 포인트까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제 매수 타이밍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장 전망과 함께 6월에 우리가 봐야 할 섹터 그리고 비중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또 6월에 시작인 만큼 6월에는 AI 비중 좀 많이 늘어났고요. 뿐만 아니라 뷰티 여전히 고수했고요.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까지 6월엔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얼굴이 또 있죠. 김민재 위원입니다. 김민재 위원과도 6월의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6월? 네, 일단 6월장이 열려야 뭐 수급이 어느 쪽으로 새롭게 가는지 확인은 될 테고 네. 새로운 이슈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봐야 알겠지만 일단 현재는 여전히 지난번에 제가 한번 대타 출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우량주는 지금 사실상 힘을 좀 쓰기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슈가 있는 또는 뉴스가 있는 테마 쪽에서 종목들이 훨씬 더 수익률이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관점에서 방산주 저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비중 10% 정도만 태우면 괜찮겠다. 사실상 지금 지수 위치에서는 비중을 많이
태울 필요는 없다. 그리고 종목에 크게 베팅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산주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유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뭐 엔비디아 또는 이 AI 쪽에 대한 수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지수가 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상 외부적인 이슈 때문에 지수가 못 뜨고 있다. 돈들이 투입이 못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상 뭐 최근에 나왔던 뉴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조차도 이제 러시아 본토로 우크라이나 쪽이 공격을 하는 거를 바이든이 허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적인 이슈 때문에 지금 반도체 쪽 산업이 괜찮다라고 할지라도 돈들은 지금 가파르게 좀 베팅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또 하나 보게 될 부분은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간밤에 이제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다라고는 하지만 3단계까지 진행이 되는 동안은 여전히 불협화음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즉 뉴스가 있는 쪽에는 돈이 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만큼 이 중동 쪽에 대한 전쟁, 즉 원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쪽에만 전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몇 개가 더 발생을 했죠. 사실상 중동 이스라엘과 이란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원래는 기술 전쟁, 반도체 제재 정도만 가했었다면 이제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할 일을 바이든이 미리 하면서 표를 끌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쪽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제 관세 전쟁을 다시 시작할 거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는 지도표를 뺏어오기 위해서는 바이든이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할 거를 미리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를 점점점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지금 전쟁은 좀 더 지정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또 확대가 되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만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대만에 대한 위협을 좀 가하고 있다. 즉 반도체 TSMC를 차지하기 위해서 중국은 계속 어떻게든 대만을 좀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동 쪽 문제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문제 또는 중국과 미국 간의 문제가 점점 가속화가 되고 있는 만큼 방산 쪽의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챙겨 놓으셨을 때에는 지금 사실상 뭐 우량주, 반도체가 오히려 좀 더 많이 빠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해지 관점에서는 방산주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은 한 2종목 정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한번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지금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지수 위치상은 제일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파른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요. 지금 적당한 눌림을 잘 받고 있는 위치.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잡아드리면 상승하기 전에 2024년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연속된 좀 저항을 받던 자리가 이 구간대가 이제 돌파가 되면서 지지와 저항이 바뀌었던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시 그 위치까지 오면서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금요일에 양봉이 나왔다라는 점은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지지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스닥도 하락폭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 물론 금요일장에서 조금 반등은 나왔지만 여태까지 받은 낙폭에 대비해서는 사실상 올라갈 길이 한참 멀었다라는 관점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량주 같은 경우가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반도체 쪽은 올라오면 차익 실현하려는 물량 또는 빠져나오려는 물량 때문에 힘이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 우량주 섹터를 좀 비껴간 테마 쪽에서는 크게 물량대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이 셀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방산주에서는 지금 일단 코치 테크놀로지를 잘 보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목표가 정도 수정해 드리면 23,000원, 24,000원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스윙이나 단타 종목은 충분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종목은 i3 시스템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로봇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방산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종목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코치 테크놀로지와 i3 시스템 중에서는 저는 사실상 코치 테크놀로지가 훨씬 더 괜찮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일단 i3 시스템도 기술적인 부분 한번 보게 되면 4월달 장이 그렇게 하락했을 때에도 지켜졌던 구간대에서 여전히 일단은 주가를 잘 방어해주고 있다는 점은 하방 경직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큰 반등폭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이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좀 올라왔을 때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지지를 잘 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관점에서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반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는 방산에서는 일단 코치 테크놀로지를 먼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후순위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i3 시스템이 조금 더 올라와서 완벽하게 좀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안전하게 지지받는 거 보고 베팅하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볼 테마는 미용 의료기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화장품주 굉장히 많이 가죠. 특히나 뭐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나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가 항상 이런 중국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가는 화장품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종목들이 사실상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씩은 6월달, 즉 달이 바뀌는 요 시점대에서부터는 아무래도 좀 힘이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서 약간만 틀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미용 의료기기가 여전히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관점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부터는 우량주보다 테마주가 훨씬 더 수급을 많이 받을 시간이고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방산도 그렇고 화장품 종목들, 지금 뉴스가 있는 종목들이죠, 결국은. 그래서 뉴스가 있는 쪽에서 결국은 돈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한국과 중국의 뭐 FTA 뭐 2단계 협상이 재개가 됐다는 것 때문에 화장품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화장품 시장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미국 쪽으로도 한국의 화장품이 진출했다는 것 때문에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통 화장품 종목과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거의 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화장품에서 약간 벗어났지만 수급이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관점도 체크를 하시면서, 이런 관점에서 종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 두 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이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이 올라갈 때 한 번쯤은 다들 이름을 들어보셨을 만한 종목이고요. 과거에는 정시 테마주도 한번 편입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변동성이나 이런 상승폭 같은 경우가 한번 상승하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 지수와 대비했을 때 종목의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코스피와 코스닥은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단지가 튼튼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2024년 1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현재 구간 같은 경우가 거의 8,000원 초반대 가격에서는 이탈 없이 계속 지지해주고 있는데, 박스권 매매도 충분히 괜찮겠죠. 지금 보시면 7,000원대, 8,000원대, 그러니까 7,800원에서 8,000원대 요 사이대가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박스권 상단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9,000원대인데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게 됐을 때는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에는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화장품에 대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가 좀 어려웠다면,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뉴스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가 힘을 못 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테마주의 수급이 더 쏠릴 가능성을 생각을 했을 때 이번 시즌에는 한번 돌파가 가능할 수도 있다. 즉 6월 달에 한 번 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돌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구간대만 사실상 돌파가 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중간 저항대가 없이 그냥 쭉 흘러내렸기 때문에 물량 공백에 따른 상승세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일단 첫 번째는 하이로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BR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사실상 많이 다들 주식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한번 튀게 되면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물론 지지를 조금 더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때 보시면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이 나온 다음부터 옆으로 횡보하면서 주가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화장품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삐아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이슈로 묶여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7,000원대까지만 조금 더 내려주면 훨씬 더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미용의 쪽도 한 10% 태우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에너지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도 원전으로 유턴을 하고 있다, 귀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원전주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수급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6월 초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탈탄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또다시 여름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부각될 거라서 지금 신재생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태양광에 대한 모멘텀도 지금 관세 부과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서, 일단은 에너지 쪽은 여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종목 골라드리면 첫 번째 종목입니다. 급양 그린 파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원전과 태양광에 대한 모멘텀을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이 잠깐 쉰다라고 할지라도 태양광 이슈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5,900원대가 지금 기존의 저항이었다가 이제 올려놓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베팅해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종목 더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순수한 좀 원전에 가까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기존 원전 종목들은 매물이 워낙 많이 쌓여 있지만 신규 상장주인 G2파워는 여전히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1,600원대가 종가상으로 좀 베팅이 돌파가 된 다음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후순위로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에너지 쪽에서 보신다고 한다면 1순위 금양그린파워, 2순위 G2파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티와 에너지는 두 분 모두 동일했고요. 김도영 위원이 기술적인 면에 좀 집중을 했다면 우리 김민재 위원은 지정학적 이슈도 집중을 같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위원의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여러분의 고민을 제대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략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과의 소통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고민 상담 도와드리는데요. 내 종목이 도대체 언제 올라가는지, 올라가지 않는다면 지금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지 이러한 고민들 모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전화 아니고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닿는 한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 바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SK의 바이오 사이언스요. 네,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매수가는 81,36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요. 아, 분할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SK 분할 바이오사이언스. 매수가 아니고요. 엄청 네. 많이 샀는데 네. 손절을 많이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이게 몇 년째 갖고 있는 거라서. 아, 81,000원대고요. 비중이 네. 10%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도영 네, 비중이 위원님. 한 30%에서 줄인 거였거든요. 아, 비중을 축소하고 계시는 상황이군요. 네. 바이오 종목입니다. 이 종목 김도영 위원과 함께 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코로나 시대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그런 종목인데 이게 35만 원, 36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쉬지 않고 지금 눌리고 있는 것, 특히 이제 비중을 줄이신 거 정말 잘하셨는데 하나는 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왜 다 자르지 그걸 남겨두셨느냐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네. 5월 중순부터 왜 이렇게까지 빠질까에 대한 고민이 더 크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에 대한 것을 권유드리기는 조금 힘든 종목이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쪽 제약바이오 쪽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5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밀리는 가장 큰 이유는 코비드-19 관련된 이 그 기술력을 지금 자진 취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남아 있었던 그 넥스트 팬데믹에 대한 그 유지, 뭐 기술력,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사라지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면서 쉬지 않는 매도 진행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적으로 본다면 3, 4년 전의 실적과 지금 현재에 대한 실적은 흑자가 크게 유지되고 있다가 큰 폭으로 하락과 그 적자로에 대한 전환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상당히 냉정한 그런 평가를 좀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업이 나쁘거나 뭐 이런 뭐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완전히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는 그 CRTA 아니면은 뭐 그 비만 이쪽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한 그 반면 이전에 있었던 코비드 관련된 그런 기술력들과 그런 제약바이오를 하는 기업들은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트렌드에서는 조금 뒤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월 17일 정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8만 원 대비, 아니 이전에 6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지켰던 거에 비해서 지금 한 15%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 구간 물량에 대한 소화를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그리고 기관에 대한 매도가 줄을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기술적 반등은 나타날 수가 있지만 이 반등을 굉장히 크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비중이 10%이시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로 수익이 나는 것으로 상계시키면서 계속해서 빠져나오는 것을 저는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조정 줄 적마다 네, 말씀하세요. 예, 조금씩 조정 줄 적마다 이렇게 비중 조금 더 털어내라는 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 아예 손절하기엔 너무 아깝고 오랜 시간 갖고 있어가지고 20% 넘게 손절한 거니까. 네네. 그게 네. 굉장히 아까우실 수가 있고 사실 매도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갑자기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확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계속해서 이쪽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계좌에서 계속 빠지고 있는 종목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약간 심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을 냉정하게 평가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시장 트렌드를 좀 따라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종목을 매수하셔가지고 굉장히 큰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SK 감사합니다. 바이오사이언스 살펴봤습니다. 몇 년째 가지고 계시면서 비중을 축소해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반등이 있을 때 조금씩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좀 챙기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담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네, 다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청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오늘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예, 파이버 프로고요. 네, 4,300원에 30%입니다. 네, 파이버프로 매수가는 4,300원, 비중은 3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재위원님, 현재 수익 중이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우주 관련해서도 조금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요. 상승 모멘텀 더 있을까요? 일단은 지지만 잘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조금 더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구간대가 만약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좀 팔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께서 모멘텀은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최근에 AP위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우주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다가 사실상 좀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만큼 테마가 좀 강하게 부각은 좀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장에서 급등한 흐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거래량도 충분히 괜찮았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바로 가장 가까웠을 때죠. 7월달과 8월달, 9월달의 고점대 수준이 거의 5,000원대, 그냥 4,900원, 5,000원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대에 지금 벌써 도달하다 보니까 윗골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거래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던 이 시점과 이 시점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은 거에 비해서 지금은 거래량이 현저하게 부족하죠. 그러면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더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윗꼬리가 달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5,000원 구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무조건 절반은 일단 수익 챙깁니다. 거래량이 부족하다,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힘이 여전히 이때보다는 재료가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됐을 때 이 가격을 잘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절반 정도 수익 실현 챙겨 놓으시고요. 다시 조정받고 내려오게 됐을 때 4,550원 수준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었던 고점대에서 돌파가 되지 못하고 밀려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큰 윗꼬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4,545원이면 사실상 매수가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여전히 수익권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이익 보정가를 매수가로 두시고요. 일단은 월요일장 열렸을 때 또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밀려 내려오는 음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절반 챙겨놓고 매수가를 이익 보정가로 두시고 대응하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이버프로 살펴봤습니다. 월요일장에서 음봉으로 좀 전환을 하게 된다면 절반 정도는 꼭 수익을 챙기고 매수가는 이익 고정가에서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문자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1,26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은 50%입니다. 김도영 위원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매수가가 현재가보다 좀 많이 높고 비중도 많이 큽니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추가 매수를 하기 힘들 정도로 비중을 좀 담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차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폴라리스 오피스가 계속해서 이제 GPT 관련된 이슈를 재료로 삼아서 지금 상승에 대한 동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대한 자리 구간이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깨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점, 사실 이쪽 오픈 AI 관련된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에 재료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절대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가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끝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챗 GPT 제로 관련된 이슈, 옴니 관련 이슈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9,000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기평선이 60선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 그리고 9,000원을 넘게 된다면 매수가 이상에 대한 가격대에서 매도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다시 한번 9,000원을 돌파하고 신고가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SBB테크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43,000원이고요. 비중이 8%입니다. 손실이 굉장히 많이 크신 편인 것 같은데 김민재 위원님 전략 좀 세워주세요. 사실 저는 로봇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지만 SBB테크를 추천주로 나간 적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모멘텀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상 기술적인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빠르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올라오게 됐을 때 정리해야 되는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2,800원, 즉 33,000원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손실 구간이지만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해야 될 만한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 지금 그거보다 그 이하로 내려와 있는 이 가격대에서는 저가를 깨고 가고 있을지라도 굳이 파시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의 물량을 어느 정도 좀 털어내고 나면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올라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3,000원 까지 올라오게 됐을 때는 비중을 절반 정도는 줄여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부터 지금 올라갔을 때 계속 연속된 고점이 깨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수익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인 만큼 33,000원대는 비중 조금 정리하시고 여기서는 종목 교체 쪽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매도 구간이라서 다시 한번 올라올 수는 있지만 33,000원에서는 비중을 절반 정도는 줄이고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종목을 좀 교체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실이 좀 많이 큰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종목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위원님, 네. 저희 방송에서 LS 4월 말쯤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LS 계속 갑니다, 진짜. 네. 근데 이제 6월이 시작이 되니까 6월은 좀 시장 자체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LS 계속 보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대형주들의 흐름,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된 것과 뭐 SKC 이런 뭐 두산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게 테마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적적인 측면이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자금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이제 되는 종목과 옥석 가리기가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LS그룹 자체적인 이 에너지 수직 계열화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LS와 LS 일렉트릭 두 개에 대한 종목은 8월달 MSCI 편입에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지금부터 지속적인 패시브가 낳은 그런 괴물로서에 대한 전환. 어떻게 보면은 저는 20만 원 아까 전에 그 섹터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2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 이후에 어디까지 상승에 대한 동력을 보여주느냐, 이게 더
관점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3일 연속 음봉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여기 있는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후에 대한 특히 4개 계열사의 IPO 이슈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지주사로서에 대한 매력, 그 안에서 LS 전선 관련된 구조가 넘는 수주 모멘텀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가격은 아직도 상승에 대한 동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 20만 원 이상에 대한 것까지 조금 더 홀딩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 흐름이 좋은 만큼 LS 아직도 열어두고 봤고요. 그리고 상승 여력 분명히 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종목을 더 여쭤볼게요. 바로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 이제 목에 핏대를 세워가시면서 정말 강조를 했던 종목인데 그만큼 정말 많은 상승률이 단기간에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약간 좀 내려왔거든요. 네. 이때 좀 신규로 진입하는 건 어떨까요? 한선 엔지니어링은 제가 5월 20일 정도였나요? 그때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를 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블룸에너지의 SOF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SK 이터닉스도 있지만 지금 블룸에너지와 SK 에코플랜트 이 두 개의 회사의 합작 회사인 블룸 SK 퓨어셀의 직접 납품에 대한 이슈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구간 5월 초에 있었던 5월 7일, 8일 정도 구간에서 추천드렸던 이때와 다시 한번 저희가 머니왕 2부에서 추천드렸던 5월 20일 날 추천드렸던 자리 어떻게 보면 더욱더 강력한 상승이 나타났던 이 구간인데 5월 23일 목요일 날에는 제가 13,500원에서 14,000원에 대한 매도 포지션까지 잡아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여기서 매도에 대한 타이밍이 1265만 주 보유예수 물량이 이제 풀리는 그런 구간이었고요. 아직 물량 소화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추가적인 눌림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우리는 이 물량 소화하는 그런 물량 거래량을 보고 충분히 재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슈팅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선 엔지니어링 신규 진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다음 주 시장에서 조금 더 조정을 받게 된다면 충분히 신규 진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도 주목해봐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김민저 위원의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머니왕 출연해 주셨을 때 저희 방송에서 이제 흥구석유 소개를 해주셨었거든요. 좀 전에 저희 섹터를 살펴볼 때 이제 지정학적 이슈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만큼 흥구석유 조금 더 열고 봐도 될까요? 네, 여전히 박스권 매매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는 이슈가 더 커지게 됐을 때는 훨씬 더 큰 상승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빼고 있지 않습니다. 즉 박스권 트레이딩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 하단에서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박스권 상단에 다시 매도했을 때 이 구간대에서만 해도 벌써 수익 구간이 18% 가까이, 즉 20% 가까운 박스권 폭이 있어서 박스권 하단에서 잡아서 박스권 상단에서만 매매를 하셔도 단기간에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오히려 우량주가 빠지고 있고 이렇게 뉴스가 있는 쪽이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가능하고 지금은 여전히 하단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또 감산 연장까지 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메리트는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2주 만에 13%대의 상승을 보여준 흥구석유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충분히 상승이 더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월의 첫 번째 시작의 종목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위원님, 네. 저희 이제 다음 주 시작인데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전력 반도체 관련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종목명 RF 머티리얼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가 하는 것이 이제 국내 최초로 초고주파용 CQFN,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이제 CQFN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이 있는데 다른 회사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하지만 국내 최초로 이 기술을 패키징화했다라고 하는데 주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개발에 대한 성공을 통해서 이제 울프스피드라든지 RFHLC 이후에 우주항공과 방산 그리고 전력 반도체 쪽에 대한 니즈를 보여줄 수가 있죠. 여기서 주 포인트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100조 원 규모에 대한 정부 지원 그리고 민간 사업에 대한 확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동사는 지금 현재 저점에서부터 머리를 들기 시작한 그런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틀, 3일 연속에 대한 상승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대바닥에서 머리를 들면서 완전히 추세에 대한 전환, 이평선들이 이제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는 그 구간에 대한 포인트, 주요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고 나서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에 신기술에 대한 전력 박차와 우주항공 그리고 AI 관련된 전력 반도체까지 지금 함께 니즈를 키워주고 있다. 여기에 주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에 대한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한마디로 12,500원을 목표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이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9,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따라서 조금 타이트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F 머트리얼즈가 오늘 김도영 의원의 종목으로 나왔네요. 전력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고요.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AI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은 짧은 시각으로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남겨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김민재 의원의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저희는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의원님? 네, 아직 6월달 장 수급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연장선 산행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다시 한번 계속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석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2,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유가가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구리값도 그렇고요. 경기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의 소요가 많을 수밖에 없고 전선의 소요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갑니다. 즉 경기가 좋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도 올라갈 거고 구리의 소요량도 늘어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죠.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과 수입이 많아진다. 경기가 좋다라는 거는 수출과 수입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비행기나 또는 이 항공 쪽 뿐만 아니라 이런 운항하는 배 쪽에서도 여전히 기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붙어 있다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사실상 현재 악재는 경기가 미국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기가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유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경기가 좋은 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밀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원인이 되는 경기가 좋은 것 때문에 금리 인하가 밀리는 게 악재이기 때문에 이 좋은 거에 대한 해지 종목을 잡으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석유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유가는 지금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계속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최근에도 보시게 됐을 때는 이 하단 추세선을 깨지 않고 잘 유지해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내려왔을 때가 오히려 더 좋은 매수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량주보다는 뉴스가 있는 테마주에 집중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수익 낼 수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같은 관점입니다. 오펙 플러스 감산 연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석유주 오늘 또 한국석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위원의 종목도 오늘 알게 됐고요. 이번에는 김도영 위원의 무료 방송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후에 또 무료 방송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어떤 내용 담아주실까요? 5월 달에는 한선 엔지니어링을 월 초에 추천드려서 이제 대바닥권에서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좀 보여드렸죠. 6월 달에도 이제 제2 한선 엔지니어링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많은 참여하셔가지고 6월달 대장주에 대한 공략 포인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셔가지고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2의 한선 엔지니어링 솔깃합니다. 이번에는 김민재 위원의 무료 방송 어떤 내용 담아주시나요? 이제 방향성 어느 정도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지금 외부 이슈 때문에 엔비디아가 너무 좋아도 못 올라간다라는 거는 우량주는 지금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테마 장세가 더욱더 강력해진다라고 보시면서 테마주 쪽에서 이제부터는 대박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른 흐름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직후 두 분의 무료 방송 준비돼 있으니까요. 6월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6월 한 달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